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에 북빅뱅 독서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북빅뱅을 한번 일으켜 볼까요? 세상의 모든 과학. 오늘은 88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땅 위에 오른 것은 식물이었습니다. 사실 동물은 황무지에 상륙해봐야 굶어 죽을 테니 시도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식물은 달랐습니다. 건조함이란 문제만 해결하면 식물에게는 육상 세계가 기회의 땅이었죠. 광합성에 필요한 강렬한 햇빛과 이산화탄소가 가득했기에 말라 죽지 않고 물을 구할 방법만 찾아내면 성공이었습니다. 이 건조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내면 내가 말라 죽지만 않으면 그러면 일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완전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여기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식물이 육상에 진출하게 되는데 땅 위에 이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이제 이끼에서 또 뭔가를 발견한 게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읽어 드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건조함을 막아야 돼. 수분의 손실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보호막이 있으면 되죠. 뭐 큐티클층,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왁스칠이 돼 있는 건데 뭔가 이렇게 지방 성분, 지질 성분으로 식물의 잎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잎이 되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표면에 지질층이 있기 때문에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또 이제 보호막을 씌웠어. 거기까진 괜찮아. 그래서 수분이 손실되는 거는 막았는데 그럼 또 문제가 뭡니까?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호막이 거기에 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흡수를 하려니까 또 보호막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나? 구멍을 뚫으면 또 보호막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 피부가 이 사람의 몸도 사실은 이게 물주머니잖아요. 이게 수분이 뭐 90%였나 80%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물주머니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걸 어쨌든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도 수분이 손실되는 걸 이제 막고 대신에 그렇다고 또 우리가 공기를 또 흡수를 해야 되니까 산소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대신 이 코랑 입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회를 통해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들이마실 때도 보면 공기 자체가 되게 건조해요, 사실. 이게 이 생명체에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명체는 이제 물을 기본으로 해서 어쨌든 다 저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좀 공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되게 신기해요. 코가 우리가 이제 공기를 들이마시면은 코로 들이마실 때 이 코 안에 막 그 비갑계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막 살이 막 여러 겹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있냐면은 그 살들 사이로 이렇게 공기가 스며들어 가면서 공기가 그 수분을 갖게 돼요. 촉촉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이제 폐로 들어갈 때는 거의 뭐 수분을 90% 이상이었나? 90%였나? 80%였나? 굉장히 이제 촉촉한 상태로 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폐 조직이 손상받지 않고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왜 불났을 때 그 아주 그 뭐랄까 뜨겁고 막 이런 공기들, 건조한 공기들이 이제 막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불타 죽는 게 아니라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좀 이 폐 조직이 건조함에 되게 약한 거죠, 사실은. 하여튼 뭐 얘기가 격가지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제 식물이 그 보호막에 구멍을 뚫어야 돼. 그래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흡수할 수가 없어. 물론 뭐 한 10% 정도인가는 뭐 기공이 아니어도 그 기공이죠, 기공. 식물의 잎에 뚫려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구멍이 기공이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10% 정도는 이제 다른 데서 뭐 흡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기공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이제 기공이 그냥 만약에 뚫려 있다고 하면 보호막이 또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냥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그걸로 다 수분이 날아갈 텐데. 그래서 바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공변세포죠. 기공 주변에 특수한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변세포인데 그게. 그래가지고 얘가 문을 열고 닫는 거죠. 기공의 문을. 그래서 뭐 수분이 충분할 때는 바깥으로 이제 뭐 수분을 배출하면서 뭐 이제 뭐 증산작용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을 텐데 뭐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여튼 필요할 때는 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필요할 때는 열고 그리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닫고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바로 자동문. 이게 자동문이죠. 이런 공변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하이 테크놀로지죠,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죠, 사실은. 왜냐면 아무 때나 열리고 닫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떨 때 열리고 어떨 때 닫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아파트 이제 들어올 때 중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문 이제 현관문 들어와서 이제 또 하나 문 있는 거, 그 중문. 그게 자동문이 있더라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못했는데. 자동문이라는 게, 예, 그렇죠. 싹 사람이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열리고 들어가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닫히고 얼마나 편해요. 하여튼 사람이 자동문을 만들어낸 게 얼마나 되겠어요? 불과 뭐 한 몇십 년밖에 안 됐을걸요? 그런데 식물은 그 공변세포를 통해서 만든 자동문을 수억 년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진짜 하이테크놀로지예요. 이제 공변세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공변세포가 어떻게 문을 열고 닫았더라. 근데 진짜 다시 한번 그걸 봐도 진짜 신기해요. 학교 다닐 때 몰랐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그냥 사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 외우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진짜 대단해. 그 공변세포가 그렇잖아요. 그 구멍 쪽으로는 그 세포벽이 두꺼워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까? 그 구멍 쪽으로는 세포벽이 두껍고 그 구멍 반대쪽으로는 세포벽이 얇아요. 그래서 그 공변세포에 물이 차오르면은 그 압력이 세포벽이 두꺼운 쪽으로는 이제 팽창하지 않겠죠, 물이. 세포벽이 얇은 쪽으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깥쪽으로 팽창력이 작용하면서 공변세포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공변세포가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안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고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지 못했네. 그래서 요 가운데 이제 여기 물이 들어오면은 팽창력이 이렇게 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죠. 여기가 얇으니까 바깥쪽 여기가 다 얇으니까 여기가 다 얇죠. 이게 세포벽이에요. 이렇게 안쪽을 색칠하고
이렇게 안쪽은 두껍고 바깥쪽은 얇으니까 팽창력이 바깥쪽으로만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안쪽에. 그리고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은 원래대로 이 안쪽에 세포벽이 두꺼우니까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오므러지게 되겠죠. 신기하죠.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을까? 이거 어떻게 저보고 만들려고 해도 진짜 못 만들겠어요. 참 대단해. 진짜 신기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대단한 이 어떤 하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빠뜨린 게 있네. 이게 물이 여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그냥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온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이온이 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산투압 때문에 이 안에만 이온이 많으니까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안에 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이온을 또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대단해. 진짜. 이건 뭔가 진짜 지능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참, 이게 어떤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게,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말만 계속하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우산이기에 우리가 정말 하등한 원시적인 식물이다. 얘는 뿌리, 잎, 줄기의 구분도 제대로 없고, 정말 너무 원시적이다라고 했던 좀 무시했던 우산이끼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이 최첨단 하이 테크놀로지인데. 이 고등한 식물들에서 이제 겨우 어떻게 간신히 만들어낸 이 최첨단 하이 테크놀로지가 그 원시적인 우산이끼에 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안 어울리는데. 저도 이제 전혀 기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우산이끼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공이 있고 이제 그 기공 안에 그 기실이라는 공간도 있어요. 이제 그 기실이 뭐냐면 이제 하여튼 좀 비어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공기가 이제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 동물로 치면은 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이제 공기가 흡수되는 거죠. 식물도 보통 우리가 보는 식물체 잎 안에도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공기가 그 안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 기실까지 있더라고 우산있게. 단순히 기공만 있는 게 아니라 공변세포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변세포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공변세포는 아니에요. 이게 공변세포가 제가 이제 본 바로는 2개가 아니라 4개예요. 그래가지고 4개면은 이게 이렇게 4개가 둘러싸가지고 이게 열리고 닫히고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설사 세포벽의 두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2개여야지 이게 문이 열리고 닫히기가 쉽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게 우산있게도 있을 수가 있는가. 하여튼 근데 이 기공이 있음으로 해서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엔 또 하나 이제 완벽한 기공이 아니니까 열리고 닫히지는 않으니까 좀 어떤 건조한 환경에서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분이 빨리 이제 손실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냥 우리가 보는 소리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산이끼가 좀 수가 적은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이렇게 잠깐 둘러본 바로는 우산이끼는 좀 제가 본 바로는 확실히 좀 축축한 데 많았어요. 건조한 데는 잘 없고. 하여튼 그래도 이게 있는 게 어딥니까? 얘가 어떤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었겠어요? 이 우산이끼가 이런 기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 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발전돼서 우리 식물들이 최첨단 하이 테크놀로지를
완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를 제가 또 이제 한번 또 실제로 한번 보러 한번 가볼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 어쨌든 이끼들이 축축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주변은 다 건조하잖아요. 항상 축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번식을 해야 돼.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데 축축한 환경에서 번식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축한 환경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뭐랄까 번식을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우산이끼가 정말 지능적으로 잘 해결했어요. 진짜 뛰어나.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박수를 쳤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쓸 수가 있지? 어떻게 축축한 환경에서 번식을 해내느냐? 건조한 환경에서 건조한 환경에서 이제 번식 자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축축한 환경을 골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우산이끼에 보면은 잘 보시면 그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컵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무성화 컵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동전처럼 생겨가지고 그 하나의 이제 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제 유성생식하는 건 아니고 무성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제 복사본들을 동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컵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우산이끼가. 그런데 왜 컵일까? 바로 축축한 환경, 번식하기 좋은 환경에서만 얘네들을 이제 저 바깥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한번 이 컵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컵 안에 담겨 있는데 얘네들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컵 안에 담겨 있으니까 뭐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이거를 알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무성화 컵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나?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비예요, 비. 비가 내리면 그 무성화 컵에 빗방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빗물이. 그래가지고 이 동전처럼 생긴 그 클론들이 걔네들이 이 물에 이제 넘치는 물에 이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럼 또 우산이끼는 또 얼마나 또 이게 쫙 퍼져 있잖아요. 우산이끼는. 그래가지고 그 위를 진짜 이렇게 빗물과 함께 쫙 흘러내리면서 마치 그 파도 타기 서핑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쭉 흘러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근처에서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촉촉한 환경에서 수분을 잔뜩 머금고 얼마나 번식하기 좋아요. 만약에 이 무성화 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동전 같은 그런 클론들이 그냥 우산이끼 그 이파리처럼 생긴 그 엽상체에 그냥 들러붙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조한 환경에서도 그냥 걔네들이 툭툭툭툭 뭐 이렇게 굴러다닐 수도 있고 바람에 그렇게 되면 그 애써서 만들어 놨는데 그 클론을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근데 건조한 환경 속에 가봐야 뿌리 내리기 뭐 이렇게 뭐 뿌리를 내리고 쫙 퍼져나가기도 힘들고 얘네들 죽을 수도 있죠.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을 회피해가지고 내가 최적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무성화 컵을 이용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어디에 머리가 뭐 있진 않지만, 야, 머리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잘 쓸 수가 있지? 참 똑똑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무성화 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게 바로 여기 얘네들이 무성화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무성화 컵이에요. 컵 이렇게. 곡선이 진짜 예쁘죠. 얘네들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딱 좁아져 있어가지고 진짜 얘네들을 보호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빗물이 여기를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 밑에서 뭐 어떤 뭐 젤라틴 같은 뭐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팽창을 한대요. 빗물을 머금고 뭐 팽창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더 그 빗물에 휩쓸려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위로 올려주나 봐요.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원래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쓴 거예요 진짜. 네. 어떻게 이걸 해냈을까? 네. 그 하등하다고 생각했던 원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우산잇기가 와 이런 걸 해낼 수 있다니 참 대단한.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우산잇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빅뱅을 또 한번 일으켜봤습니다.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세계가 또 우리가 찾아낸 거죠 사실. 그냥 몰랐으면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세계인데 또 이런 세계가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작은 세계지만 사실은 그 안에 정말 어떤 소중한 또 진화의 흔적들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내서 정말 이 또 하나의 책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 이제 갈수록 점점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문을 보시면 이 우산잇기와 또 식물들의 그 공변세포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컵을 보고 생각하셔도 되고 오늘 되게 소재가 많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소재가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뭐 자동문 하면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있죠. 엘리베이터 가면 딱 열리는 게 다 자동문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그럼 이제 공변세포를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컵을 보시면은 와 우산잇기의 컵을 떠올리시면서 우산잇기가 그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서 번식을 할 수 있었구나. 참, 대단해 우리 우산잇기들. 이렇게 또 칭찬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내일은 진짜 이 우산잇기를 한번 가서 확대해가지고 얘네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클론들도 한번 확대해서 한번 보고 예쁜 컵도 확대해서 한번 보고 이것저것 설레이네. 우산잇기를 만날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우산잇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산잇기를 직접 만나러 왔습니다. 네, 우산잇기들.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보이시는 거 이거? 이게 바로 이제 아미끼 포자에 여기 이제 난자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성화 컵들 보이시죠? 되게 많죠. 이게 쭉쭉 여기 무성화 컵 귀여운 거 있네. 자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접사 렌즈를 끼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기공이 이게 기공인 것 같기도 하고 잎에 보면은 뭐가 있긴 있거든요. 이게 돌기 같기도 하고 기공 같기도 하고 구멍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쵸.
이파리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점점이 막 있죠. 이게 기공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무성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성화들 진짜 뭐 동전처럼 생겼네. 컵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너무 귀엽다.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쟤네들이 이제 비가 오면은 빗물을 타고 이제 흘러 내려갈 텐데 너무 귀엽다. 자, 그럼 이제 아미끼 포자체 한번 보시죠. 네, 얘입니다. 네. 여기 이제 난자가 있는 건데 이 뒤쪽으로 제가 손을 요 뒤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포자낭 같은 게. 잘 보이진 않는데 뭐 있긴 있어요. 그쵸? 저 안에 뭐 하얀색으로 뭐 보이죠? 뭐털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있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수익기도 한번 보러 가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수익기 포자체예요. 얘는 좀 그 암미끼는 이제 우산 대같이 생겼다면은 얘는 좀 약간 파라솔 같이 넓죠. 이게 펑퍼짐 해가지고 얘도 이 안에 있을 거예요. 이게 안쪽에 보면은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뭐 보이시죠? 이게 아마 이제 정자들 들어있는 걸 거예요. 포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기공 한번 확대해 볼게. 기공을 좀 고정을 더 시키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로. 진짜 기공인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되게 많네. 이게 기공이라고 하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무성화도 한번 확대해서 무성화가 좀 예쁘게 나온 게 얘인 것 같아. 무성화. 여기 좀 몇 개 없네.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자, 무성화 컵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대로 확대한 건데. 지금 동전처럼. 이거 되게 많네요. 여긴 무성화가. 흘러 넘쳐가지고 벌써 이제 떨어져 나온 것도 보이고. 진짜 이거 기공인가 보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딱 보이네. 구멍인 게. 그렇죠? 이게 기공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구멍이 빵빵 뚫려 있는데. 진짜 선명하게 초조에 맞췄네요. 맞아졌네. 다행입니다.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했는데 기공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네. 무성화와 함께 기공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산이끼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역시 자세히 보면은 진짜 새로운 세상이 보이네요.
이 안에 이제 기실도 있겠죠? 그 공간이. 눈을 뗄 수가 없네. 고맙다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자.